노후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따박따박 현금 흐름에 목말라 하시거든요.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재테크 방식이다.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돈 중에서도 1억이나 뭐 2억 이런 목돈을 노후 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누구나 같은 마음은 뭐냐면 목돈이 있으면 이걸 잘 활용하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돈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란 목돈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나랑 가장 적합한, 나랑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들 중에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는 현금 흐름이 매달 잘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돈이 있으면 크게는 뭐 시세 차익이나 현금 흐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재테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세 차익이야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얘기하는 거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게 대표적이죠. 현금 흐름은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 그게 뭐 월세나 이자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 생활을 할 때는 시세 차익,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돈을 불리는 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쪽을 가장 목말라 하시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근데 왜 노후에는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느냐? 예측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따박따박 잘 들어와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생활을 정돈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막 이렇게 되면은 돈 있어도 못 쓰게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현금 흐름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GPL 채권인데, 이 GPL 채권 딱 보시는 순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예요. 근데 요 재테크 방식은 사실은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알 수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이 GPL 채권이 정말 좋은 거고 효과가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이 책에다가 담아놨거든요.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재테크는 원래 아는 사람들은 계속하는, 한 번만 하지 않고 계속하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음식을 비유하는, 맛있는 음식을 비유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GPL 채권이 딱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한 2016년도 정도부터 고객분들과 아름아름 이렇게 재테크를 활용을 하다가 2020년 9월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행복재무상담센터 저희 네이버 카페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처음 했던 게 여기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세종시 아파트를 담보로 처음 진행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저희는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2019년 12월 달에 카페에 올린 내용인데, 이때 이자나 배당으로 받아가신 고객분들의 명단이에요. 저희가 세금 원천 징수한 내용인데, 보시면 이때도 저희가 그렇게 귀염둥이는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113명이 이미 저희랑 함께 하고 있으셨고, 지금은 2023년이니까 아마 이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GPL 채권이라는 건 원래 아는 사람들은 계속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GPL 채권은 요약하면 요겁니다. 돈 빌려주고 8% 이자 받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돈 빌려주고 8% 이자 받는다. 왜 은행도 우리한테 돈 빌려주고 우리한테 이자 받아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돈이 있으면 그걸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근데 돈을 빌려준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항상 따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그걸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아파트를 담보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아파트가 있어야지만 대출이 진행이 되겠죠.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한테 돈 빌려줄 때 은행이 그냥 빌려줍니까? 그냥 안 빌려주죠. 내가 갖고 있는 뭐 아파트나 뭐 땅이나 이런 거 다 근저당 설정하고 담보로 설정을 하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은행이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가듯이 우리도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자,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GPL 채권을 잘만 활용하시면 건강보험도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요 이자보다 여기 건강보험 절감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고객분들이랑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자는 됐고 나는 건보료만 좀 줄였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내용까지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PL 채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새롭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윳돈이 있으신 분이 있고요, 자금 조달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있으신 분은 누가 내 돈 좀 빌려가서 이자 쳐서 잘 갚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자금 조달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가 나한테 돈 좀 안 빌려주나? 이런 생각을 또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서로 모르시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중간에서 저희 행복이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집 팔 사람, 집 살 사람 있으면 서로 모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딱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행복이를 통해서 자금조달 희망자에게 대출을 실행을 해주게 되고요. 그럼 자금조달 희망자는 원리금 상환을 행복이한테 하고, 행복이는 원리금 상환을 고객분들께 한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저희가 무슨 은행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이상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가 아니라 금감원 등록 대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투자가 들어갈 때는 저희의 대부법인으로 투자 또는 대여라는 명목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걸 그대로 대출을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출자에 대한 것도 다 사전에 요 투자자분들께서 확인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몰라 투자, 나몰라 대출 뭐 이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 자금 조달 희망하셨던 돈을 빌려가신 분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상환을 못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돈을 안 갚을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안전장치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때는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파트는 저희 행복이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고, 고객분들께는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해드리게 됩니다. 아마 또 질권 설정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저당권은 내가 아파트 살 때 은행에서 돈 빌리다 보면 우리 아파트에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알고 계십니다.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질권 설정? 이거 좀 생소한데 라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질권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가신 차주께서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근저당권자인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당연히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은행도 우리가 이자를 갚지 않고 원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경매를 진행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희도 그냥 법원을 통해서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담보물에 대해서 낙찰자가 나오고, 낙찰자는 낙찰금을 법원으로 입금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법원은 제일 먼저 그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 우선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받아가시는 분이 질권 설정자이다.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받아간다. 그래서 질권 설정이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권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L 채권 투자에 대한 개요를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하면, 행복이를 통해서 대출을 내보내고 원리금 상환을 받고 세전 연 8%의 이자를 받는 거다.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 1억당 약 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세금 제외하고 나면 정확하게는 48만 3천 얼마가 되는데 1억당 50만 원 정도 세후 이자를 받는구나. 그리고 이 이자는 만기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매달 이자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가신 분께서 매달 이자를 줄 거잖아요. 매달 이자를 주면 저희도 매달 이자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매달 받으시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누가 딱 봐도 담보대출인 거잖아요. 그러면 담보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은 경기도권은 65%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의 요지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75%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 1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담보 대상 아파트는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아파트만을 담보로 인정을 하고 대출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기 뭐 경남 의령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분명히 아파트죠. 근데 그런 아파트는 저희가 담보로 인정을 하지 않고 당연히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그런 물건을 담보로 투자가 되는 일은 없으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하시는 방법은 저희 행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건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일반 은행에서 뭐 적금 가입하고 예금 가입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그런 적금이나 예금 같은 건 무형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필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채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분이 있을 때 그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있는 그런 무형의 금융상품과는 조금은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의 형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PL 채권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크게 5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은행에서 왜 안 빌려요? 담보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은행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시는 분들은 늘 계십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이라는 것은 3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대출 시기,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한도가 중요하고요. 감당 가능한 이율,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기나 한도나 이율 셋 중에 하나가 안 맞으면 은행에서는 빌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은행 같은 경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도 조정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다 지금 거의 풀린 분위기라서 우리나라에 지금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도 그런 곳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DSR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그 DSR이라는 허들에 맞춰져서 걸려서 대출이 좀 부족한, 대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저희 같은 이제 금감원 등록 대부 법인들에서는 DSR을 보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담보의 LTV를 가장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과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대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저희 같은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시는 분들은 늘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2번째는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실 거잖아요.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경매 진행해서 담보물 처분하고 이제 환가대금, 경매 환가대금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자, 3번째는 LTV 65에서 75, 경기도권은 지금 65, 뭐 서울권 요지의 지역은 75% 수준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전한 거 맞나요? 라는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괜찮겠다, 그 물건 명세서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정도의 물건 담보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시는 거고 이거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활용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질문도 되게 많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질권 설정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등기부 등본에 본인의 이름이 딱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질권 설정자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남의 집에 등기로 내 이름이 올라간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 이름이 등기에 올라간다? 그럼 이것도 내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 주택수에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질문은 많은 분들이 상담할 때도 할까 말까 머뭇머뭇하시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해주시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네,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선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요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투자가 됐고 돈 일로 나갔어요. 근데 얘네가 없어지는 겁니다. 얘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대출자한테 바로 대출을 한 게 아니고
이 행복이를 통해서 투자를 한 건데 얘네가 없어지면 어떡하느냐라는 질문이신 거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우리는 이 사람이 제공한 아파트의 최종 우선권자인 질권 설정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 행복이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분께서는 이 자금 조달자에게 바로 이렇게 대출을 상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상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모든 업무 처리를 하던 행복이가 사라지게 되면 직접 하셔야 되니까 번거로우실 수는 있겠죠. 그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겠지만 안 해야 됩니다. 행복이는 망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모든 사활을 걸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면 그때는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다 제휴되어 있는 또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근처에 있는 법무사님들 통해서 행정 처리를 진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행정 절차인 거지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선이 망해도 고객분들께 피해가 되는 건 없다. 다만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그 번거롭게 해드리는 점 절대 만들지 않을 거다.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저는 행선이 망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은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것 이외에도 많은 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저희 행선 통해서 연락 주시면 차근차근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좀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행복재무상담센터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올 거잖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GPL을 좀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 놓은 곳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목돈관리 GPL 한 번에 이해하기라고 해서 제가 글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쭉 한번 읽어 보시면 아마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다 정리가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걸로도 좀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이 GPL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여기 GPL 부동산 담보 채권 투자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만 가지고는 뭔가 대충 뭔지 알기는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 찬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다 봐도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행사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는 1억이 목돈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GPL 채권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이게 뭐 최고 좋은 재테크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목돈을 노후에 활용하시는데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테크 방식이다 라는 거고, 이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